는요 점유권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34번부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 그 사례 문제는 그래서 약간의 그 연습을 하면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이제 동영상에 올라가면 추석이나 이럴 때 있잖아요. 집에 있을 때 한번 더 들어보시면 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사례 문제로 나왔던 부분들이 다 다른 일반적으로 그 뭐죠? 지문 형태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례 문제는 어디나 다 사례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례를 구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성되는 부분에서만 문제를 뽑은 거기 때문에요. 사실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테마가 한 40개 조금 넘어요. 알겠죠? 그 중에서 이 범위를 벗어나는 다른 데서 뭐 사례가 나온다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34번요. 갑은 그의 그 X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고 을은 X 건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X 건물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 법률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보면 갑은 그 건물을 을에게 매도했죠. 그런데요, 이를 점유를 이었고 을은 X 건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X 건물의 보존 개량을 위해서 보존은 필요비고 개량은 유익비죠. 비용을 지출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요 계약이 무효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제 점유자와 해복자 간의 관계인데 봐 여기 먼저 여기 보시면 첫 번째에서 중요한 것은 과실수취권이죠. 그럼 과실수취권은요 누가 과실을 수취한다? 그것은 선의 점유자요. 그러면 선의 점유자는 뭐죠?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사람이죠. 지금 여기 보면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무효인데 무효인 걸 모르고 목적물을 점유를 이전받아서 사용하고 수익했단 말은 용익을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과실을 수취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비용도 또 지출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무효가 됐죠. 그러면 여전히 이 사람은 뭐다? 선의 점유자죠. 그래서 선의 점유자로서 과실 수취하고 과실의 수취로 인해서 소유자에게 손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선의 점유자는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자죠. 그래서 이 사람을 선의 점유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는요. 우리 이제 비용상환청권 이건 좀 조심해야 돼요. 이건 203조가 되죠. 이 비용상환청권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죠. 선의든 악의든. 그런데 선의의 경우에만 뭘 할 수 있다? 유치권을 행사하고요. 악의의 경우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비용이 203조이죠. 이 203조는 법률 관계라고 해가지고요. 이 법률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 그러면 그건 절도범이죠. 그러면 절도범의 경우는 그것은 203조에 의해서 비용을 청구하고 지금 203조요. 만약 여기에 임차인이죠. 이 임차인은요 몇 조에서 626조에 의해서 비용을 청구하는 거예요. 말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 다음에 이 비용 중에서 여기서 필요비하고요 뭐가 있어요? 유익비가 이렇게 있다면 유익비요. 그다음 필요비는 통상의 필요비가 있고 특별 필요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통상의 필요비는 또 과실을 수취했느냐 또는요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느냐 이 말이죠. 과실을 수취했으면 이것은 청구를 못해요. 그래서 과실 수취는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를 못해요. 과실은 악의죠.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 못하죠. 그러면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특별 필요비하고 유익비는요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다 청구를 해요. 선악 불문하고. 그러니까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만 청구를 못하고 특별 필요비하고 유익비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유익비는요 첫 번째 유익비는 목적물을 계량해야 돼요. 가치가 현존해야 돼요. 누구의 선택이다? 해복자가 선택을 해요. 해복자의 선택에서 지출 비용이나 증가액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요. 누가 선택이다? 해복자. 여기서 해복자의 선택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해복자가 지출 비용이나 증가액을 선택을 하려면 누가 그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점유자가 자기가 어떠한 비용을 들였다 그것을 점유자가 증명을 해야 돼. 그래서 을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했죠. 그래서 여기서 해복자가 누구다? 갑이고요. 여기서 점유자가 누구다? 점유자는 을이죠. 을이요 점유자 을이요 그것을 증명을 해야 돼. 지출 비용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증가액이 얼마인지. 그런데 만약에 해복자가 그 돈을 주지 않으면 점유자가 뭘 한다?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상환기간을 허야죠. 이러면 상환기간의 허여. 그래서 상환기간 허여는 해복자가요 법원에다가 청구를 하죠. 상환기간을 좀 연기해달라고.
상환기간을 허위하면 유치권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하나가 더 있죠. 우리가 멸실훼손이죠. 멸실훼손의 경우는 뭐다? 선, 자, 현, 전이죠. 선이 이고 자주일 때 현, 전, 이기고 그 외에는 뭐다? 손해, 전부죠. 알겠죠? 이 범위에서 다 해결이 돼. 자 보시면요. 1번 을이 악이이다. 을이 악이인 경우는 뭐다? 그것은 악의의 점유자죠. 과실수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봐. 악의는 언제가 악이죠? 악의는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누가 악이다? 폭력점유. 또 누가 악이다? 은비점유. 또 누가 악이다? 소재기시부터 이렇게 악의 점유는 뭐를 못한다? 과실을 수치를 못해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죠? 수치한 과실은 반환해야 돼요. 그런데 과실로요. 과실이 뭐죠? 잘못으로 과실을 수치 못하죠. 잘못으로 과실을 수치하지 못하죠. 그러면 그것은 뭐한다? 대가를 보상해야 돼요. 대가, 알겠죠? 과실로 잘못으로 과실을 수치하지 못한 경우 대가. 그러면 과실이 아니고 잘못 없이 수치를 못하죠. 그럼 대가 보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또 악의에는 중요해요. 이번은요. 선의의 을이죠. 선의의 점유자 을. 그러면 이 사람은 뭐랬다? 과실을 수치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과실을 수치한 경우는 통상의 피로비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특별 피로비와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으나 통상의 피로비는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이고요. 자 4번은요. 가액의 증가가 여러분 봐봐. 여기서 가액의 증가가 현존이다 이런 말을 썼다는 것은 피로비 그러면 큰일 나. 가액의 증가가 현재는 오로지 뭐만 있다? 유익비만 있다. 유익비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을은 갑에 대해서 을은요 갑에 대해서 유익비의 상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이 가액의 증가라는 건 피로비 그러면 큰일 나 이게. 자 5번은요. 4번은 선의의 을은 갑에 대하여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익.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것을 뭐란다? 사용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용이익을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요? 여기 선의의 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다? 과실을 수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과실을 수치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그 이득을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요. 4번, 5번에 보면 을의 비용상환 청구권을 비용을 지출할 때 즉시 이행기 그런 건 없어요. 자, 비용상환 청구권이죠. 이 청구권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먼저 비용을 지출하죠. 비용을 지출하면요. 여기서 회복자가요. 반환 청구를 하거나 그러면 반환할 때 반환할 때요. 반환할 때 여기서 이제 뭐한다?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어. 이제서야 비용상환 청구권이 발생을 하고요. 이 청구했는데 비용을 안 주죠? 그때 이제 유치권을 행사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비용상환 청구권은 지출했다고 해서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뭐한다? 반환하거나 반환할 때 반환 청구를 받거나 회복자한테 반환할 때 그때 비용상환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반환하거나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그때 이제 비용을 안 주면 뭘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정답 몇 번이죠? 3번이에요. 이렇게. 자, 35번은요. 을은 적법한 권한 없이 갑소유 물건을 점유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고 여기요. 권한 없이 점유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적법 점유요, 불법 점유요? 불법 점유. 그 후 갑은 을에 대해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을이 그 물건으로부터 취득한 뭐는 없다? 과실은 없다. 그럼 이 사람 지금 권한 없이 점유를 했으니까 선이다, 악이다, 악이고 여기 과실이 없죠. 취득한 과실이 없죠. 그럼 취득한 과실이 없으니까 통상의 피로비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뉘앙스가 되는 것이죠. 무슨 알겠죠? 우리가 선의 점유자 과실을 수치하죠. 피로비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자, 1번요. 을이 악의의 점유자인 경우 이렇게 되죠. 을이 악이다. 악이면 뭐다? 악의는 세 가지. 첫 번째 은비 또는 폭력, 소재기시. 그래서 을이 악의의 점유자인 경우는
지출한 피로비의 상한을 얼마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피로비. 이때 위에 봐봐. 피로비는 분명히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통상의 피로비가 있고 하나는 특별 피로비가 있는데요. 악의는요, 이 통상하고 특별하고 가리지 않고 그냥 피로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왜요? 여러분요, 더 이상 있으면 내가 창피하니까 해줄게요. 알겠죠? 여기 봐봐. 여기 보면 비용이죠. 비용을 봐봐요. 비용이죠. 피로비하고 유익비 있잖아요. 피로비는 우리가 지금 악의죠. 악의는 통상의 피로비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특별 피로비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통상의 피로비도 당연히 청구하고 특별 피로비도 당연히 청구하니까 피로비 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선이라고 해봐. 선이.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죠. 선의는 피로비를 청구한다 그러면 안 되지. 뭐만 청구한다? 특별 피로비만 청구한다 이렇게. 그런데 악의는 과실 수치 못하니까 통상의 피로비도 청구하고 특별 피로비도 청구하고 다 청구하죠. 우리가 여러분 담보침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담보침에서 저당권 행사에서 매수인은 선, 악 불문하고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청구하는 것은 뭐라고 한다? 앞에다가 선이 악의 써 안 써? 안 쓰고 그냥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것은 뭐를 포함한다? 선, 악을 포함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지금 여기도 악의의 매수인은 과실을 수치를 못하니까 통상의 피로비도 청구하고 특별 피로비도 청구하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피로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엔요, 을이 그 물건을 사용하면서 줄과 마모된 부품을 교체한다. 마모. 그 다음에 여기 고장을 뭐한다? 고장을 수리한다, 수선한다. 수리비, 교체비용,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통상의 피로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을이 책임 있는 사유 중요하죠. 여기서 책임 있는 사유란 말이 중요해. 만약에요, 책임 없는 사유다 그러면 골치 아파. 책임 있는 사유로 물건을 멸실훼손하죠. 그럼 뭐다? 선, 자, 현, 전이다. 그래서 을이 누구다? 을이 지금 악이죠. 악의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선, 자, 현, 전. 선이면서 악의일 때는 현존이, 아니면 선이면서 자주면 현존이, 악의는 뭐다? 손해 전부. 여기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손해 전부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요, 책임 있는 사유인데 여기서 만약에 책임 없는 사유다. 책임 없는, 그러면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그러면 안 돼. 책임 없는 사유일 때는 손해를 배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자, 4번은요, 을이 유익비를 지출하죠.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죠. 누구의 선택이다? 누구의 선택? 회복자의 선택이다.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이죠. 그런데 이 지출 금액과 증가액은 둘 다 산정을 해야 되는데 누가 입증한다? 누가? 점유자가 입증을 해. 자기가 지출한 사람이 입증하면 회복하는 사람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은요, 만약 을의 점유가 불법행위다. 우리가 불법점유죠. 그럼 불법점유 봐봐. 불법점유가 안 되는 거 세 가지가 있어. 안 되는 거. 첫 번째 뭐가 안 된다? 유치권이 안 돼. 두 번째는 뭐가 안 된다? 주의토지 통행권.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안 돼. 세 번째는 뭐가 안 된다? 통행지역권. 통행지역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시효취득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점유가 불법행위죠. 아무리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아시겠죠? 이것을 이제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은 여기서요, 점유권에서는 우리가 이제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는 이 세 가지가 다 나오니까요. 그걸 가지고 사례형 문제로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36번은요. 여긴 침탈이죠. 의외로 있잖아요. 의외로 우리 시험에 우리는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물 반환 청구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사례형 문제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적은 없어. 왜?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해봐. 점유권에게서 반환을 청구하려면 1년 이내에 반드시 출소기간, 소송을 해서 반환을 청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유권으로 반환을 청구하면요, 그런 거 따져 안 따져? 안 따지죠. 재판으로 청구할 수 있고 재판 외에 말로도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점유권에게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점유보호 청구권은
우리가 설명할 때는 강의실에서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시험이 자주 나오는 테마는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가 먼저 보면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갑의 물건을 을이요, 뭐란다? 자전거를 을이 훔쳐오죠. 이것을 침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침탈은 뭐다? 절도하고 뭐가 있다? 강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때요, 갑은 이 사람을 뭐란다? 이 사람을 침탈자라고 하고요. 침탈자, 이 사람의 누가 있다? 상속인이요. 상속인은 선악을 불문하고요. 갑은 늘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반환 및 뭐를 청구한다? 손해배상. 몇 년 안에? 1년. 무슨 기간이다? 출소기간이다. 1년 안에 출소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소송으로 제기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을이 이것을요, 다시 이렇게 병한테 넘기죠. 이 병을 특별 승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병이 선이일 때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 악이일 때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병이 여기서 선이죠. 그럼 병이 선이면 그 다음 사람 정은요,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선악 불문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 말이죠. 여기가 반환 청구권이고요. 이것은 여러분요, 소유권하고 다르죠. 소유권은 침탈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기, 기망이라든가 임의로 인도한 경우라든가 다 되는데, 여기는 반드시 임의로 인도했다, 기망을 당해서 인도했다 그러면 되는데 안 되고, 우리가 반환 청구는 간접 점유자도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간접 점유자도 침탈이 돼야 되는데, 침탈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접 점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직접 점유자가 침탈이다 그러면 간접도 침탈이고, 직접 점유자가 침탈이 아니다 그러면 간접도 침탈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 방해 제거죠. 방해 제거 및이죠. 및 뭐를 청구한다? 손해배상. 그런데 이 제거 청구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출소기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종료한 날부터,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물권자 청구할 때 우리가 방해 제거는 현재 침해 중에 있을 때, 침해 중에 있을 때 방해 제거. 침해가 끝나죠. 침해가 완료가 되죠. 그러면 방해 제거는 청구하지 못하고 뭐를 청구한다? 손해배상. 그래서 결과, 여기 봐봐, 방해가 종료 그랬으니까 결과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에 해당하고, 이 방해 제거할 때 제거는 만약에 공사로 인해서 방해를 받은 경우가 있죠. 그러면 공사가 착공하고 몇 년이 경과? 1년이 경과하거나 공사가 완공이 되면은 제거 청구는 못하고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염려가 있죠. 염려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방해 예방이죠. 예방이고 또는이죠. 밋이 아니고 또는. 손해배상이다 아니다? 손해배상 그러면 안 되죠. 손해배상에 뭐라고 한다? 담보라고 한다. 손해배상 그러면 안 된다. 왜요? 예방은, 염려는 아직 침해는 없는 상태이잖아요. 그럼 여기서요, 손해배상에 담보라고 되어 있죠? 또는이라고 되어 있죠? 1년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1년이라는 규정은 없다 이런 말이죠. 자, 문제 한번 보시면요, 1번 갑의 을에 대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당한 날이죠. 침탈당한 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 무슨 기간이다? 출소기간이다 이렇게. 여기서 봐봐, 이 반환을 원한다. 반환을 점유의 해수라고 얘기해. 점유의 해수 이렇게. 알겠죠? 점유 해수를 청구할 때 이렇게요. 2번 을이 선의의 병에게 X 물건을 매도하고 인도했죠. 을이요, 침탈한 을이, 봐봐, 을이요, 을이 병한테 넘겼죠. 을이 병한테 넘겼죠. 그러면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갑은 병한테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죠. 왜요? 이 병이 지금 누구이죠? 선의이죠. 귀책 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손해배상은 누구한테 청구하죠?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죠. 물권자 청구권은요, 귀책 사유를 불문하지만 손해배상은요,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알겠죠? 3번은요, 을이 선의의 병에게 X 물건을 매도하고 인도했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을이요, 선의의 병에게 X 건물을 매도하고 인도했다. 갑은 병에 대해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여기요, 갑은 누구한테요? 병에 대해서. 여기서 선의의 병이죠. 여기 선의의 병이면 반환 청구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누구한테만 된다? 악이한테만 된다. 선의는 안 된다 이 말이고요. 4번요, 갑이
정소유의 X 물건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보면 갑이 정거를 임차했으면 갑은요 임차인으로서 직접 점유자고요. 그다음에 이 정은요 임대인으로서 간접 점유자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죠?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러면 점유보조자는요 자력 구제권은 행사할 수 있으나 점유보호 청구권은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여기 정소유죠. 정은 간접 점유니까 그러면 간접 점유자가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침탈이 돼야 되겠죠. 침탈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 정도 을에 대하여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여기 보면 지금 을이 지금 여기서 여기가 갑이 정소유 물건을 임차하고 있었는데 을이 지금 침탈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갑이 침탈을 당했으니까 결국 정도 침탈 당한 것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5번 만일 갑이 을의 사기죠. 그럼 사기는 침탈이다 아니다? 아니죠. 을의 사기로 인하여 종묘를 을에게 인도한 경우 을에 대하여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을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정답 몇 번이다? 3번 이렇게요. 자 37번 갑은 을은요 갑으로부터 83년 3월 1일 갑소유 이마를 매수하여 인도받았으나 자 여기가 88년 3월 1일이죠. 여기서 이마를 매수하고 인도받았다. 이게 중요하죠. 그럼 인도받았단 말이 왜 나올까요? 점유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으면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오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하지 않는 채 2009년 10월 25일 현재네요. 그럼 여기가 2009년이면 그럼 몇 년이 됐죠 지금? 88년이니까요 21년이 됐네. 21년 알겠죠? 21년 알겠죠? 그래서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갑은 2000년 4월 1일 같은 이마를 병에게 매도했다. 그러면 2000년 4월 1일 20년이 되기 전이죠. 병에게 매도했다.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금부터 우리가요 취득시효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 아주 간단한데요. 여기 봐요. 여기 우리가 이제 점유하고요 등기하고 두 가지만 보면 돼. 등기가 갑이고요 여기서 점유가 을이란 말이죠. 을. 그럼 여기서 을이요 20년이 됐어. 20년. 그럼 여기서 등기 청구권이 나오죠.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이죠. 등기 청구권은 여기서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점유를 계속.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점유를 뭐 했다? 상실했다. 상실 몇 년의 소멸시효다? 10년의 소멸시효다. 여기서요 시효 이익을 포기했다. 포기. 시효 이익을 포기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즉시로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시효 이익의 포기를 누구한테 한다? 시효 이익의 포기를 누구한테요? 그것은 완성 당시 누구한테? 진정한 권리자한테, 권리자에게 포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이 사람이 이제 20년이 돼가지고 을이요 등기하지 않고 병한테 점유를 승계하죠. 그럼 이 병은요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를 행사해요? 을을 대위에서 행사해요? 대위에서 행사할 수 있고. 만약에 을이요 여기서 등기를 하죠. 등기를 하게 되면 언제부터 소유자가 돼요? 소급해서. 처음부터 소급해서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아직 을이 등기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갑이 을한테 갑이 을에게요 을에게 예를 들어서 토지 인도를 청구하거나 대한대 안 되죠.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점유라는 것을 쭉 한번 봤고요. 자 이번에는요 뭐를 보냐? 등기라는 것을 한번 본다 이 말이죠. 등기가 이렇게 갑으로 되어 있고 점유가 을이죠. 우리가 점유 취득시효에서는요 갑과 을 사이에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채무 불이행 없죠. 그런데 이 갑이요 을이 20년을 완성했다고 하는 것을 등기상 소유자가 알면서 처분했다 병한테. 그럼 무슨 행위가 된다? 불법행위가 되고 모르고 처분했다 모르고 그럼 뭐다? 적법행위가 되는 것이죠. 적법. 여기에서요 이 갑이 20년이 을이 돼가지고 이것을 병한테 넘겼다 이 말이죠. 이 넘긴 것이 알고 넘겼냐 불법, 모르고 넘겼냐 적법 이 말이죠. 그런데 갑과 을 간에는 무슨 말은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 채무 불이행. 그런데 이 병은 두 가지.
병이 을이 20년을 완성했다고 하는 것을 뭐하든지 알든 모르든 똑같아. 이중매매하고 우리가 첫 시간에요 이중매매 했었잖아요. 이중매매는 적극 가담이란 말이 있을 때만 무효이고, 만약에 제1의 매매계약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일단 등기를 하게 되면 무조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고요. 만약에 뭘 하게 되면 적극 가담하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된다. 무효. 알겠죠? 여기서 20년이 됐죠? 20년 됐으면 등기가 넘어가면은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니까 을은 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죠.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가 넘어간 것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다시 몇 년 있으면 20년이 있으면 20년이 완성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한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소유권이요 갑에게 복귀가 된다. 갑이 복귀 그러면 다시 을은 갑에게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요 20년 되기 전에 등기죠. 등기고 점유잖아요. 20년이 되기 전에 갑에서요 이렇게 병으로 등기가 넘어갔다. 17년 만에 이렇게요. 그러면 이 을은 20년이 병이 넘어갔다. 그럼 20년이 돼서 갑에서 병으로 넘어가면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다시 20년이 있어야 되지만 20년이 되기 전에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가죠. 그러면 나머지 기간만 채워서 20년이 완성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하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서 뭐가 있다? 대상청권이죠. 여러분 대상청권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다? 대상청권에서 먼저 시효가 완성되고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을 뭐하고? 행사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의 토지가 뭐가 되고? 수용이 되고. 알겠죠? 수용을 뭐라 한다? 이행불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수용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한다? 보상금이 나오죠. 그러면 이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뭐라 한다? 대상청구권이다. 그래서 대상청구권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20년이 완성되고 나서 수용이 되기 전에 등기청구권 행사를 해야 돼. 수용되기 전에. 만약에 20년을 완성됐는데 행사하기 전에 수용이 돼버리죠? 그러면 그것은 등기부상 소유자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됐죠 지금? 자 지금부터 보면 1번 을은 갑으로부터 여기 보면 2009년 현재가 21년째잖아요. 21년. 그런데요 2000년 4월 1일이니까 88년에서 2000년 그러면 몇 년밖에 안 돼? 12년밖에 안 되죠. 20년이 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12년이니까 앞으로 몇 년 남았죠? 8년이 남았죠. 병이 갔죠. 그러면 이때 을은요 몇 년만 더 기다리면 된다. 몇 년만? 8년만 기다려서 20년이 완성될 당시 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요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점유하는 중에 즉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자의 변동이 있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1번 을은 갑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사실만으로 임야를 매수했다 해서 무조건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다? 형식주의다. 형식주의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돼. 2번 을은 현재 10월 25일 현재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자가 되는 건 아니죠. 반드시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그럼 등기를 하려면 뭐를 해야 돼? 등기를 청구해야 돼. 이 등기 청구는 무슨 청구이라고 한다? 채권적 청구이다. 물권적 청구가 아니다. 아니죠. 채권적 청구이다. 그래서 병의 임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년이 돼가지고 을이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죠? 하지 않았는데 갑이 을한테 인도 청구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임야 반환 청구를 하면은 을은 거절할 수 있다. 도리어 어떻게 한다? 도리어요? 내가 지금 여기 죄송해요. 지금 여기 20년이 안 됐네요. 여기 20년이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면 완성돼요. 을은 현재 취득시효가 완성됐죠. 20년이 지나서 여지금 20년이니까 지금 21년 정도 지났잖아요. 현재 완성이 됐죠. 완성된 상태에서 병은 등기를 해줄 뭐가 있어? 의무가 있고 을은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다? 권리가 있는데 여기 지금 병이죠. 병이 넘어간 병이니까 병이 을한테 인도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자 3번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무의 이행 불능으로 인한 을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88년 3월 1일부터 진행한다 그랬는데 여기 봐 이행 불능이죠. 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우리가 첫 시간에 이중 매매할 때 한번 했었는데, 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언제를 이행 불능 당시, 이행 불능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럼 잘 봐봐. 그러면 원래 봐봐. 갑이 을한테 팔았잖아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이요, 왜 을한테 등기를 못 해주죠? 왜? 뭐 때문에 갑이 을한테 등기를 못 해주죠? 왜? 그것은 갑이 병한테 팔아먹었잖아요. 언제요? 여기요? 2000년 4월 1일 날이요. 그럼 병한테 팔아먹었으니까 여기 갑이 이것을 병한테 팔아먹었죠. 여기 20년 되기 전에 여기 팔아먹었으니까 더 이상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언제 등기를 갑은 병한테 해줬죠? 2000년 4월 1일이죠. 그러면 갑은 더 이상 등기가 없죠.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래야 해줄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이행불능은 언제다? 2000년 4월 1일이죠. 그래서 2000년 4월 1일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지금 여기는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88년 3월 1일 매매한 때부터가 아니고 2000년 4월 1일부터 진행한다. 이렇게 1일부터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언제부터? 이행 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행 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 이렇게. 자, 4번요. 병이 2009년 9월 1일이죠. 2009년 9월 1일. 그럼 봐봐. 아까 88년 3월 1일이었어. 그러면 2009년 9월 1일이면 몇 년이 지났어? 20년이 지났죠. 20년이 지났죠. 20년이 지나서 정에게 임야를 매도했죠. 그러면요, 지금 이 정은 몇 년이 지나서 20년이 지나서 취득했죠. 그럼 봐봐. 여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맨 처음에 갑이고 여기 을인데요. 여기서요, 갑이요, 이걸 병한테 팔고 병이 다시 20년이 지나가지고 정한테 팔아먹었잖아. 정한테. 그럼 이때 을은 정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몇 년이 흘러야 된다? 20년 이렇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을은 직접 정에 대해서 을은 직접 정에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20년이 지난 상태에서 넘어갔기 때문에요. 20년이 되기 전에 정한테 넘어갔으면 20년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등기를 청구하면 되는데 20년이 지난 상태에서 넘어갔죠? 그럼 다시 몇 년이 흘러야 돼? 20년이 흘러야 된다. 자, 5번요. 사의 경우 병이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병이요, 임야를 정에게 처분했다. 그럼 불법행위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요, 완성 사실을 알고 처분했죠. 우린 것을 뭐라 한다? 불법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알고 처분했다. 불법행위.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오면 이런 문제를 왜 뽑았냐면 우리가 조금 어렵게 우리가 취득시효에서 나오면 이게 나오죠. 날짜를 가지고요. 지금 한번 볼까요? 날짜 이제 다시 다 봤으니까. 자, 봤으니까 날짜를 보면 88년요. 88년 3월 1일 날 계약을 했죠. 갑이 누가고요? 여기 을한테. 을하고요. 88년 3월 1일이요. 그 다음에 언제 등기해줬죠? 병한테 언제 등기했어요? 2000년이죠? 2000년 4월 등기를 해줬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언제 또 정한테 넘겼죠? 정한테는 언제? 2009년 2009년에 해줬죠? 2009년 언제? 10월 달에 해줬죠. 이렇게 갔잖아요. 그럼 이제 이 병은요, 20년이 되기 전이죠. 20년이 되기 전에 등기가 넘어갔죠? 그럼 나머지 몇 년만 기다리면 돼? 나머지 기간만 기다리면 되죠. 여기는요, 이 정은요, 20년이 된 다음에 넘어갔죠? 그러면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몇 년이 있어야 된다? 20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알겠죠? 그래서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구조는 지금 뭐다? 20년이 지나기 전, 20년이 지나고 난 후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지금 묶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요. 그 다음에 38번은요. 갑소유 X토지에 대해서 을이 점유 취득시를 완성했으나 등기를 격려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이렇게 돼 있죠. 갑소유 X토지에서 을이 취득시를 완성했죠. 그럼 봐봐. 항상 봐봐. 여기 딱 보면 여기는 점유에 관한 것만 쭉 써놨죠. 여기는 등기에 관한 것만 쭉 써놨죠. 우리가 취득시효는 뭘 한다? 취득시효는 점유하고 등기를 해야죠. 그래서 항상 그걸 생각을 해. 그러니까 점유하지 않는 것 있죠. 저당권은 취득시효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지역권도 점유하지 않죠. 하지만 지역권은 판례가 계속되고 표현된 이런 말을 써서 인정을 해. 그 다음에 등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점유권하고 유치권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알죠? 질권은 점유는 하죠. 근데 질권은 부동산이 아니니까 동산에 대해서 취득쇼가 가능하고 부동산에 관한 것은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1번 갑이 병에게 이렇게 되어 있죠. 병에게 갑이 누구죠? 소유자죠.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마치죠. 여기 20년이 지나서 등기죠. 20년이 지나서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갔죠. 을은요 갑에 대한 취득쇼의 효력을 병에게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 이건 봐봐. 우리가 취득쇼는 이 그림 두 개만 딱 보면 되는데 이것이 지금 점유에 관한 것인지 등기에 관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보면 등기가 넘어갔다고 지금 자꾸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등기가 넘어간 것을 보는 거죠. 등기가요 20년 됐는데 등기가 병한테 넘어갔죠. 그러면 을은 병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다시 몇 년 있어야 돼? 20년이 흘러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번은요 위에 이래서 병이 갑의 병에 여기 갑의 병에 뭘 했다? 적극 가담했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반사회질서 법률에서 무효가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 을은 그럼 어떻게 하는데 을은 갑을 뭘 해서 대위에서 병 등기를 하고 말소하고 다시 갑한테 무슨 등기한다?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이전 등기 이렇게. 자, 3번은요 을이 점유를 상실. 이런 봐봐. 점유를 상실하죠. 점유를 상실한 날부터 몇 년이다? 10년의 소멸쇼가 진행하죠. 시효이익의 포기죠. 포기하면 어떻게 한다? 즉시로 소멸하죠. 그러니까 말이 완전 다르죠. 상실을 하면은 몇 년이다? 10년. 포기하면 언제? 즉시. 그러니까 점유 상실을 포기로 볼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없다. 등기청구는 소멸한다. 틀렸죠. 자, 4번은요 을이 X 토지에 대한 취득쇼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갑이 악의로 이를 병에 매도했어. 여기 을이 20년이 됐다고 주장을 했더니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알면서 병한테 팔아먹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무슨 행위라고 한다? 불법 행위. 무슨 행위? 불법 행위. 을은 갑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4번에서는 두 사람 다 채무불이행은 있다 없다? 없다. 채무불이행은 없다. 이렇게. 자, 5번 X 토지가 뭐가 됐다? 수용됐다고 나와요. 수용됐으면 여기서요 뭐가 나온다? 수용됐으면 여기서 대상청권이 나오겠죠? 대상청권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다? 수용되기 전에 등기청권을 행사해야 돼. 수용되기 전에 등기청권을 행사. 그래서 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전에 을이 갑에 대해서 취득시효 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등기청권을 행사를 했죠? 그 전에 등기청권을 행사를 했죠? 알겠죠? 그런 경우는 대상 청구권을 말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이 아주 중요한 것을 대상 청구권이다 이렇게. 문제는 두 문제밖에 아니어도 거의 모든 내용들이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몇 가지만 우리가 보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말이죠. 39번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제 이것은 이제 선의 취득을 보는데요. 갑소유 게임기죠. 이런 게임기가 뭐예요? 동산이요, 부동산이요? 이건 동산이라는 거 중요하죠. 동산은요, 을이 빌려서 사용한다. 빌려서 사용하죠. 빌려서. 그래서 사용하던 중 을은 이러한 사정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는 선의 무과실이죠. 선의 과실 없이 알지 못하는 선의 무과실의 병에게 50만 원의 평원 공연하게. 왜 여기요? 여기는 평원하고 공연이란 말이 있는데 자주 점유란 말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이 있는데 자주 점유란 말은 없죠. 그럼 선의 취득은 소유권만 취득하면 자주 점유해야 되겠죠. 그런데 선의 취득은 질권도 선의 취득을 하거든요. 질권. 그런데 질권은 자주 점유다, 타주 점유다, 타주. 그래서 자주 점유란 말은 없는 거예요. 선의 측에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점유를 이전해 줬다. 다음 문제 오는 것은 1번 점유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틀렸어요. 우리가 공신력은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요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을 해. 동산의 경우는. 그래서 동산의 경우는 선의 취득을 인정하는 것은 점유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요 부동산에는 선의 취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이 있어요, 없어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면 그 다음 사람의 등기도 당연히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공신력이 없으므로 병은 X의 소유권을 선이 취득할 수가 없다. 틀렸죠? 2번 을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이 무효이죠. 무효이면 병은 선이 취득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봐봐요. 우리가 선이 취득은 갑하고 을하고 있죠. 동산에 대해서요. 이 사람이 무권리자가 돼야 돼요. 무권리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요. 무권대리 그러면 안 돼요. 무권대리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 그러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무권리자고 이 을이 것을 병한테 넘기죠. 병한테 넘기면 이 사람을 선이 취득하죠. 이때의 선이 취득은 소유권하고 질권을 선이 취득하죠. 소유권은 자주점유, 질권은 타주점유죠. 그래서 이 병은요 자주점유, 평언점유, 그 다음에 공연점유, 선의점유, 무과실점유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자주점유라고 하는 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언공연, 선의, 무과실이고요. 여기서요 평언공연,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이 되고요. 무과실은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추정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평언공연, 선의는 추정되니까요. 추정되니까 다투는 상대방이 입증하고요. 무과실은요 병 스스로가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요 선의, 무과실은 선의 측에서 선의, 무과실은 물권행위가 완성될 때까지 선의, 무과실. 그럼 물권행위는 뭐냐? 물권적 합의 플러스 인도할 때까지. 그래서 합의가 2월 1일, 인도가 2월 5일이면 2월 5일까지 선의, 무과실만 되는 것이고요. 이 두 가지 소유권과 질권은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에요. 그럼 원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제일 처음에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종전 소유란 말이 나와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종전 소유자에게 물건을 다시 반환받아 가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을하고 병은 유효한 거래를 해야 돼. 유효한 거래. 여기서 유효라는 것은 뭐다? 먼저 제한 능력자이면 안 되고 무권 대리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만약에 지금 여기처럼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는데 을이요 제한 능력자 또는요 을이요 무권 대리예요. 그러면 이 병은 선의 취득을 못해요. 선의 취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선의 취득을 못한다 이 말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여전히 권리자다 무권리자다? 무권리자다. 그 다음에 이 병청이죠. 정은 다시 뭘 한다? 선의 취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선의 취득 이렇게. 그런데 지금요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무효이죠. 무효이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무효니까 못하죠. 그럼 이 사람은 권리자다 무권리자다? 무권리자죠. 이것을 병한테 처분한다. 병은 선의 취득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무권리자이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제한능력자나 무권대리가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고요. 거래는요 유상계약을 얘기한 거죠. 거래는 우리가 포괄승계하고 특정승계가 있죠. 그래서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증여라든가 이것이 있을 때 또 경매라든가. 그런데 상속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사실행위. 옆집의 논을 우리 논인 줄 알고 벼를 수확을 했다 이 말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선의 취득할 때는 거래를 해야 되죠. 거래할 때는 인도를 해야 되겠죠. 인도의 방법은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 점유 개정, 반환, 청권의 양도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 무엇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점유 개정은 선의 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다시 한번 보면 자 2번은요 을과 병 간의 을과 병이죠. 을과 병 간의 계약이 무효죠. 무효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죠. 소유권 취득 못하죠. 이때 병으로부터 다시 전등한 사람이 뭐 할 수 있다? 선의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병은 X를 선의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병으로부터 다시 전득한 사람, 전득자가 선의 취득한다. 전득자 정의 선의 취득할 수 있다. 점유계정은 선의 취득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번 4번 만약 을의 점유 보조자가 X를 절취 여기 줄고 점유 보조자 알바생이 물건을 절취하죠. 이것을 형법에서는 절도죄로 봐. 형법에서.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 뭐로 본다? 이것을 횡령으로 봐. 민법에서는 이것을 횡령죄로 본다 이 말이죠. 민법에서는. 그럼 점유 보조자 알바생이요 물건 훔치죠. 훔치면 이것을 절도로 보는 것이 아니고 형법에서는 절도죄인데 우리 민법에서는
횡령죄로 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가 나왔냐면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도품 및 유실물이다. 그럼 우리가 선의 취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도품이나 유실물에 해당할 때는 그것을 침탈당한 자, 정말 도난당한 사람이죠. 도난당한 날로부터 몇 년? 2년. 유실, 잃어버린 날로부터 몇 년? 2년 안에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건 도품일 때 그래. 절도 강도일 때. 그런데 여기는 보면 절도처럼 도품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점유 보조자가 절도하는 것을 우리가 형법에서는 형법처럼 민법에서 절도죄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뭐로 취급한다? 횡령죄로 취급하기 때문에 병에게 매도가 하였더라도 병은 X의 소유권을 말할 수 있다. 선의 취득할 수 있다. 있고 2년 이내 반환한다 안 한다?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이것이 절도다. 그러면 2년 이내에 반환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2년 이내에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5번은요. 만일 X가 게임기가 아니라 건물이다. 여러분 건물은 뭐예요? 건물은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선의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선의취득이 안 돼. 우리가 선의취득은 뭐만 된다? 동산만 되는 것이죠. 동산. 그래서 부동산은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정답 몇 번이죠? 몇 번? 4번. 여러분 자기 것만 봐. 남한테 물어보지 마. 돈 몇 번인지. 자요 40번. 40번. 저기 돼 있죠? 노노노노. 자 40번. X 토지를 값이 얼마죠? 3분의 2죠. 값이 3분의 2. 을이 얼마다? 3분의 1이죠. 3분의 1로 등기하여 공유하고 있으면서 관리 방법에 대해서 협의를 하지 않았다? 협의할 필요가 없죠. 왜요? 이 사람의 지분이 얼마니까요? 과반수니까요. 과반수. 1번. 병이 갑으로부터 X 토지의 특정 부분의 사용 수익을 허락받아서 점유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갑으로부터 점유한다 이 말이죠. 병이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우리가 지분이 과반수죠. 과반수 지분권자는 점유할 수 있고 임대 줄 수 있죠. 중요한 말은 뭐다? 소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받지 않고.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이랬을 때요. 을은 병을 상대로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소수는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을은요 갑을 상대로 뭐죠?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해야죠. 갑을 상대로 부당 이득 반환. 알겠죠? 너 병한테 월세 주고 월세 차임 받은 거 있죠? 월세 받은 거 그거 지분의 비율로 내놔라. 알겠죠?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에요. 2번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X 토지 전부에 대해서 등기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했다. 등기. 이 사람의 지분이 얼마죠? 3분의 2죠? 3분의 2인데 전부를 등기했죠? 단독 명의로 전부를 등기했죠? 그럼 이것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예요? 무효예요? 아니 갑이 전부를 자기 앞으로 등기했어요. 유효 무효? 유효도 아니고 무효도 아니고 자기 지분은 뭐? 유효. 얼마가 유효? 오케이. 그럼 얼마가 무효? 3분의 1이 무효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봐. 갑이 지금 3분의 2고 을이 3분의 1인데 갑이 전부를 등기했죠? 전부를. 그럼 여기서 뭐라고 나온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맞나 틀린가 봐. 을은 갑의 지분을 제외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요, 내 말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건 국어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법을 물어보는 거 아니고. 갑하고 을하고 갑이 3분의 2고 을이 3분의 1이죠? 그래서 을은 갑의 지분을 제외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요, 을은 자신의 지분만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을은요 3분의 1만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지금 여기 우리는 우리는 지분만큼 하도록 되어 있다. 등기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지분만큼 무조건 등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분이 3분의 2면 3분의 2만큼 무조건 유효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갑하고 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을이 지금 말소를 청구해야 되겠죠? 을은 두 사람인데 3분의 2니까 너 3분의 1 너 먹고 내 것만 말소해달라. 얼마? 3분의 1. 지금 3분의 1을 말소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을은 자신의 지분만큼 말소를 청구해. 자기 지분 얼마? 3분의 1. 을은 갑의 지분 제외하고 말소 청구해. 갑의 지분 제외하면 얼마? 3분의 1. 을은 3분의 1만큼 말소를 청구해.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하냐? 3분의 갑의 지분을 제외하고 말소를 청구한다 이 말이나 을의 지분만큼 말소를 청구한다 이 말이나 3분의 1만큼 말소를 청구한다 이 말이나 3분의 2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말소를 청구한다 다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말장난이니까 아시겠죠? 어떤 형태로 말이 나오든지 그랬죠? 을은 갑을 상대로 여기 봐봐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 을은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한다 이 말 아니에요. 얼마다? 3분의 1이다 이 말이죠. 이 말의 뜻은 뭐예요? 갑의 지분을 제외하고 말소 청구 이 말이죠. 갑의 지분을 제외하고 말소 청구 아시겠죠? 자 그러면 3번 X토지에 대해서 정명이 이런 봐봐 항상 이렇게 나와. 우리는 있잖아요 지금 현재 공유자가 누구하고 누구예요? 갑하고 을이죠. 그런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병이다 정이란 말이 나와. 병이 점유한다 그럼 병은 누구죠? 제3자죠. 정도 누구예요? 제3자. 왜요? 갑하고 을이 아니잖아요. 갑하고 을이 아니면 무조건 제3자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그럼 제3자는 공유자가 아니죠. 등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등기하고 있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래서 X토지에 대해서 정명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무효죠. 무효? 그냥 무효죠. 모두가 다 무효죠. 공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갑이나 을은 전부의 말소를 청구해. 갑 또는 을을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전부 말소. 정은 을은 지분이 얼마죠? 3분의 1이죠. 그런데 3분의 1인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해. 이게 바로 뭐가 달라요? 2번하고 다르다 이 말 아니에요. 2번은 공유자는 무조건 자신의 지분만큼 등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분은 말소를 청구를 못한다고. 그런데 제3자는 등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 등기하고 있죠. 그래서 전부의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4번 무가 X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죠. 무가요? X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죠. 그럼 어떻게 돼? 여기 보면 무라고 했죠. 무가 X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이 신축한 건물은 대지를 점유한다고 그랬죠. 무슨 점유다? 불법 점유죠. 그러면 을은 자신의 지분비 여기서 을은 뭘 할 수 있냐? 을은요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의 인도를 할 수 있어. 청구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란다? 손해배상이란 말이 있네. 손해배상 부당이득이란 말이 있네. 손해배상 부당이득은 무슨 말이다? 돈이다. 돈은 어떻게 청구한다? 각자가 지분만큼. 그래서 항상 여러분요 뭐가 나오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란 말이 나와. 그러면 그것은 뭐다? 그것은 돈이다. 돈은 어떻게 한다? 각자가 지분만큼 항상 부당이득하고 손해배상을. 여기 지금 손해배상이 나왔죠. 그래서 자신의 지분에 대응한다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자 5번 X토지가 나대지다. 나대지인데요 여기요 건물을 신축한다. 나대지에 신축하는 것을 팔려고 말하겠다. 이것을 처분행위다 이렇게. 처분행위는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왜요?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죠. 그러면 그 건물을 더 이상 이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토지를 이용할 수 없죠. 그래서 마치 토지가 처분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처분행위다 이렇게.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신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을의 동의 없이는 할 수가 없다. 정답 몇 번이다? 1번. 자 41번 갑을병은 A토지를 각각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이죠. 봐. 이 5분의 3이 누구냐? 갑이고 여기 5분의 1이 누구냐? 을이고 5분의 1이 누구다? 을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갑만 과반수다. 이걸 알아야 돼. 알겠죠? 과반수는 점유나 그 다음에 임대를 줄 때 소수자들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등기는 얼마만큼 한다? 지분만큼만 한다.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한다? 지분만큼만 청구한다. 아시겠죠? 1번 갑은 다른 공유자와 중요해서 협의 없이 관리를 뭐죠? 임대행위를 정할 수 있다. 자기 멋대로 과반수니까. 과반수는 뭐 없이? 동의 없이. 2번 을은 A토지에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원인 무효인 근저권 설정 등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나요?
자, 지금 여기 A토지인데요. 을은 그랬네, 을은. A토지에 제3자 명의로 경려된 원인모의 근저당권이네. 근저당권 등기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한다. 이건 뭐죠? 이것은 보존행위죠. 보존행위는 누가 한다? 각자가 전부에 뭘 한다? 말소. 제3자니까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번이죠. 등기부상 지분. 등기부상 지분하고 실제 지분이 다른가 봐요. 등기부상 지분과 실제 지분이 다르죠. 근데 여기 공유물 분할이죠. 잘 봐. 공유물 분할. 그럼 공유물 분할을 할 때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제3자 등기부상 지분으로 봐. 제3자와의 관계는 공유자 간에는 실제 지분으로 보는 거예요. 공유자 간에는 실제 지분. 제3자란 말이 있으면 등기부상 지분으로 가. 그런데 여기서 공유물 분할이라고 돼 있죠. 그럼 공유물 분할은 누가 분할을 해? 공유물 분할은 누가 분할을 해? 제3자고예요. 공유자들끼리예요. 공유자들끼리 하니까 등기부상 지분으로 분할한다. 실제 지분으로 분할한다. 실제 지분으로 분할해. 실제 지분. 알겠죠? 그래서 실제 지분에 따라 분할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실제 지분 이렇게. 만약에 공유물 분할 아니고 그 다음 써봐. 공유물 분할 밑에다가 임대행위 할 때 임대행위도 공유자들 간에서 과반수가 임대하는 거잖아요. 과반수가. 그렇잖아요. 임대도 누가 한다? 공유자들 중에서 지분이 얼마 있대? 과반수 있다는 거니까 임대행위도 실제 지분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말하면 돼. 실제 지분과 등기부상 지분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공유자들끼리. 이때 공유자라고 하는 것은 뭐다? 공유물 분할. 그 다음에 임대행위. 여기서 뭐로 간다? 실제 지분으로 간다. 이런 말이죠. 자, 4. 병의 지분 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가 지분에 따라 분할이 됐어. 그러면 근저당권은 병에게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OX, X죠. 여기서 우리가 본다 그랬죠. 여기서 이렇게 보면 갑의 지분이 5분의 3이다. 그 다음에 을의 지분이 5분의 2다. 그런데 이 5분의 2여도 공유물 전부의 5분의 2만큼 미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지분 위에 A가 근장을 잡았다. 근장이 1억이죠. 그러면 이 근저당권도 지분 위에 근장이 잡혔죠. 지분이 전부에 미치니까 근저당권도 전부에 미친다. 얼마만큼? 5분의 2만큼. 언제까지 전부에 미친다? 언제까지? 1억을 다 변제받을 때까지. 1억을 다 변제받을 때까지 전부에 미친다. 내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 1억을 변제받을 때까지 어디에 미쳐? 전부에 미친다. 그런데 중간에 공유물이 뭐가 됐다? 분할이 됐다. 돈 안 받았는데 분할해서 돈 안 받았는데. 그래서 갑이 얼마 가져가고 5분의 2, 을이 얼마 가져가고 5분의 1, 아니 5분의 3, 5분의 2 이렇게요. 그러면 이 A의 저당권은 분할받은 분할물 위에 집중된다. OX, X. 공유물 전부 위에 얼마만큼 미친다? 5분의 2만큼 지분의 비율로 미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집중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5번 갑을병사의 관리 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을이 A 토지의 특정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지분을 양수한 정도 특정 부분만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냐? 관리 방법이죠. 관리 방법은 어떻게 하냐? 지분의 과반수로 관리 방법을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을병사의 예를 들어서 병이 1년 동안 공유물을 점유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약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약정을. 그런데 중간에요 6개월 만에요 병이 이것을 저한테 처분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정도 나머지 6개월 동안은 전부를 점유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여기서 항상 특이하게 문제가 있는 것은 딱 하나 뭐죠? 공유 지분권의 무슨 부분?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죠. 그러면 이것은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다. 그래서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런 경우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효력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공유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이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죠. 그럴 때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없다.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자요, 여기 이제 여기 45부터는요, 우리가 이제 담보지상권이에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